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10시 정도 됐고요. 아침에 와서 좀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하고 지금은 제가 할 것은 뭐냐면은 패스코밋에 있는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고 싶어요. 초기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워드프레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할 작업은 좀 전에 사실은 뒤집긴 했지만 이렇게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오류가 생겼는지. 그래서 이 사이트를 그냥 초기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워드프레스 그냥 깔아준 그냥 워드프레스만 깐 상태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럼 패스코밋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패스코밋에 이렇게 cPanel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 워드프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깔려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얘죠. 얘인데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점점점 메뉴가 있고 여기에 리무브를 누르면은 다 지울 거냐?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삭제하는 거죠.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아예 초기화 그냥 지우는 거죠. 그다음에 yes를 누르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얘가 초기화가 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워드프레스를 새롭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가 만약에 운영하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때는 백업을 하고 백업본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새롭게 깔고 백업을 해놓은 걸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를 작업을 하다가 그냥 초기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뭐 깔아봤는데 뭐가 잘 안 돼. 수정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완전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눌러주면은 얘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깔면 되죠. 깔 때는 그냥 똑같이 이걸 누르고 여기 이 메뉴로 간 다음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정에 등록한 도메인 목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도메인을 누르고 설치할 도메인이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도메인을 지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인스톨레이션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만 나와야지 뭔가가 폴더 이름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웹사이트 타이틀은 뭐 나중에도 변경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바꾸셔도 되고요. 랭귀지도 바꾸셔도 되고 이제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해놓고 이게 최신일 거예요. 예, 커런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워드프레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안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다음에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설치할 때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뭐 굳이 알고 싶으시면은 모르셔도 돼요. 일반인들은 DB 정보는 여기 누르시면 DB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눌러볼까요? 이거 볼까? 굳이 알고 싶지 않죠. 복잡하기만 하고 이것도 굳이 알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만 선택을 하고 내가 어디다 깔 건지 선택을 하고 그냥 인스톨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깔리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뭔가가 단계가 나오죠. Installing WordPress라고 보이죠. 그리고 뭐 40%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깔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설치, 자동 설치, 오토 설치라고 보면 되죠. 워드프레스 자동 설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 어렵지 않죠. 큰 어려움이 없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모습처럼 이렇게 뭐가 뜨고 이렇게 나와요. Installation completed, complete라고 되죠. 그러면은 워드프레스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을 설치할 거냐 아니면 노땡큐 안 할 거냐, 지금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냥 노땡큐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 관리자 페이지가 나왔어요. 위치를 보면 다시 패스코밋의 c패널에 온 다음에 워드프레스 매니지먼트를 간 다음에 그럼 자기가 설치한 워드프레스가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으면, 사이트를 많이 개설했으면 많이 보일 거고, 아니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자 본인의 하나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때는 로그인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럼 새 창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바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이 바로 됩니다. 즉 그냥 로그인을, 내가 만든 워드프레스의 그 로그인을 알고 싶다, 그냥 비밀번호도 뭐 외우고 싶지도 않다, 그럼 여기에 오면은 그냥 이것만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치된 걸 보면은 또 다시 설치가 됐죠. 그럼 여기서 셋업을 눌러 주시면은 아까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그인 페이지는 여기에요. 자기 도메인 치고 슬러시 한 다음에 wp login.php를 하셔도 되고, wp 딱대기를 하고 admin.php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새롭게 넣고, 또는 제너레이트 누르면 얘가 볼까요?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줘요. 이렇게 어렵게. 그런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여기서 바꾸고, 뭐 랭귀지도 한국어로, 한국어 제일 밑에 있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체인지 눌러주면은 이걸로 바뀝니다. 뭐 메모를 해놓고 싶으시면 메모를 해놓고, 아니면 원하는 비밀번호를 직접 타이핑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비밀번호가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이거다. 그래서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링크를 북마크 해놨다가 아이디,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나는 c패널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내 블로그로 들어와서 요게 로그인을 눌러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초기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럼 여기서 자기가 글을 쓰거나,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양, 테마를 바꾸고 원하는 대로, 그다음 플러그인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정에서도 몇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사이트 제목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건 바꿨고, 시간은 한국 시간대로 바꿔야죠. 여기 중간 정도에 오면은, 중간 정도에 오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 서울이 있어요. 여기 서울 한 중간쯤 되죠. 여기 중간쯤에 오면은, 그런 다음에 변경 저장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도 블로그 이름을 내 블로그 여기다 적어주면 되죠. 이메일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처음에 설치할 때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디를 변경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던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로그인 정보. 그러니까 관리자 정보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용자를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어드민 언더바 이 아이디로 들어왔죠. 사용자를 바꾸는 거예요. 사용자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를 일단은 관리자를 추가를 한 다음에 원리는 이래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관리자 아이디가 이거예요. 새로운 관리자를 한 명을 더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아웃을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기존 관리자를 삭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사용자를 만약에 나는 뭐 웨딩 인포라고 좀 쳐볼게요. 그냥 웨딩 인포. 그 다음에 이메일은 필수로 하는 거니까 이게 내가 쓸 거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쓸 거를 여기다 쓰는 거죠. 뭐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필수 항목만 쓰면 됩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사이트 여기 필요 없고 비밀번호도 여기에서 보면 생성할 때 이걸 눌러주면 얘가 자꾸 생겨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좀 그래도 좀 복잡한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서 기록을 일단은 좀 해놔요. 아까 뭐였죠? 웨딩 인포였죠. 웨딩 인포에 이렇게 비밀번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새 사용자에게 계정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게 역할. 어떤 사람의 새 사용자를 추가할 거냐. 이제 관리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그러면 새 사용자 추가를 했죠. 그럼 관리자가 우리가 말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존 사람하고 새롭게 내가 사용할 사람하고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자로 로그인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만든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하면은 자, 그럼 아까 제가 했던 웨딩 인포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웨딩 인포라는 사람으로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한 거죠. 그러면 기존 아까처럼 사용자 쪽에 가서 여기 기존에 있는 이 사람의 정보를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삭제를 할 때 보면은 어쨌든 간에 글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글이 이 사람이 몇 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로 작성한 글이 지금 샘플 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헬로 월드라는 걸로 해갖고 여기에 기본 글이 어드민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를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만 쓸 거니까. 그럼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우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모든 콘텐츠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글 아까 하나 있었죠. 이거를 지울 거냐 아니면은 나한테 다 기속을 할 거냐 새로운 관리자가 쓴 걸로 다 이제 바꿀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 필요 없으면은 지우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나한테 다 넘기세요 라는 뜻이죠. 새로운 관리자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삭제를 확인을 눌러주면은 나만 남고 기존 관리자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설정한 아이디 값하고 로그인 정보로 글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만의 이제 전용 로그인 정보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번 하는 김에 좀 더 해볼까요? 모양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블로그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밋밋하죠. 그래서 이제 집을 꾸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을 꾸미는데 일단 집 전체 외관을
나타내는 게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본 테마라고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세 가지 테마가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테마를 추가를 해서 저는 거의 이제 하나만 씁니다. generate라고만 쳐도 이렇게 generate press라는 테마가 저는 그냥 쓰고요. 여기 테마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유료 옵션을 해야 돼요. generate press도 기본적인 게 있고 유료 옵션을 좀 해야 좀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랑 똑같이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좀 비용이 좀 들 수 있다. 유료 옵션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블로깅, 글만 쓸 거면은 그냥 제너레이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볍고 코드가 좀 심플하다고 해요. 옵션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유료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좀 기능이 좀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 뼈대가 좀 간단한 것이 제너레이트 프레스다. 그래서 좀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설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설치 중으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내가 쓰겠다. 설치를 했어요. 그럼 내가 활성화를 눌러주면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 집을 이걸로 이렇게 외관을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것으로 꾸며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존 거는 일단 둘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쓸 거니까. 나중에 다시 다운받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 테마는 아무도 안 씁니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일단 다 삭제하고 내가 관리하는 제너레이트 프레스만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일단 내 블로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아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해요. 말 그대로 왼쪽에는 블로그 글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검색하는 곳, 그 다음에 최근에 쓴 포스트가 여기 나올 거고, 최근에 단 코멘트가 여기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양을 했죠. 테마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눌러보면은 지금 두 개가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아요. 안녕 달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막 달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삭제하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키스 및 스팸 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팸으로 우리가 말하는 댓글이나 이런 데 막 불법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것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기본 요금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PI 키를 수동으로 입력하기가 있죠. 여기서 요금제 선택하기 눌러서 여기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API 키를 하나 받으세요. 무료 버전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메모를 해놨다가 이거 쓸 때마다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동이 돼요. 연동이 돼서 스팸은 웬만하면 더 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러그인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플러그인에 여기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발한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그인이 도대체 뭔데 자꾸 플러그인 그러냐? 테마는 아까 이제 집을 꾸미기 위한 어떤 외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집에 어떤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빨래 건조기 아니야 식기세척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죠. 내가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식기세척기를 골라갖고 달면 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기본 뼈대는 외관은 이제 우리가 모양이라는 것으로 제가 테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양이라고 안 하고 테마라고 할게요.
테마로 하나를 골랐어요. 제너레이트 프레스라는 것으로 이제 집을 골랐죠. 나는 이렇게 생긴 집을 집에서 집을 꾸밀 거야 라는 거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식기세척기도 넣을 거고, 여기서 뭐 식기세척기를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빨래 건조기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뭐 이런 옵션이 많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옵션적인 것, 살면서 방에, 집에, 홈페이지에 필요한, 워드프레스에 필요한 옵션적인 것을 우리가 추가하는 것을 플러그인 추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를 할 때 많이들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SEO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글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라는 어떤 쉽게 그냥 생각할게요. 그냥 구글의 노출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도와주는, 구글 검색을 위해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많이 쓰는 게 요스트, 제가 많이 쓰는 거는 랭스매스, 그 다음에 올인원. 이게 보면은 봐봐요, 이 100만, 1000만 이상이 깔았고 300만이 깔았고 300만이 깔았고, 얘가 1등이네요. 까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여기를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버전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가 2개월 전에 됐고, 그래서 워드프레스 버전에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검증이 좀 덜 됐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있죠. 봐봐요. 사용 중인 워드프레스 버전과 호환됨이라고 쫙 이렇게 인증마크처럼 뭔가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왕이면은 믿을 수 있는 버전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탑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데 볼까요? 저는 TOC라고 검색을 합니다. TOC는 Table of Contents라는 뜻으로 목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이 쉬운 목차라는 것이에요. 일단 깔아볼게요. 항상 깔면 여기에 활성화를 눌러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고맙지만 사용할게요. 쉬운 목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받고 싶으면 이메일을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No thank you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이렇게 쉬운 목차란 설정이란 부분에 쉬운 목차가 이제 생기고요. 여기서 설정을 눌러 주시면은 이제 쉬운 목차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죠. 자, 이게 목차예요.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어떤 사이트인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 위로 쭉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무조건 생기냐? 이렇게 이걸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만들어 주는 플러그인이다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 글하고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글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포스팅 했을 때 하나하나를 이제 글이라고 봅니다. 이거의 제목이 이렇게 포스팅이 나왔죠. 그리고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글이 있죠. 여기도 글 발행할 때 보면 글이죠. 여기 페이지가 있죠. 모든 페이지. 페이지는 그냥 만들어 놓은 샘플 페이지. 이거 볼까요? 미리 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얘는 구조가 좀 다르죠. 페이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보통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이 블로그에
소개, about이라든가 지금처럼 정책, 정보 보안 관련된 요소, 아니면은 뭐 프라이버시가, 이거 프라이버시죠.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페이지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냥 고정된 페이지, 이런 것을 페이지라고 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것은 글, 포스트라고 합니다. 포스팅한다 하잖아요. 포스트,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설정에서 아까 쉬운 목차였죠? 쉬운 목차를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이거를 글하고 페이지에 이 목차가 나오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페이지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위에 나와서 이제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 삽입도 글하고 페이지, 다른 것들은 사실 건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에 헤더 라벨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쓰고, 저는 이렇게 목차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목차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한글을 먼저 앞에다 쓰고, 그런 다음에 보기 전환 보자. 처음에는 목차를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도 저는 사실은 즐겨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처음에 이 포스트, 이 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것으로, 왜냐면 이게 목차가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게 나오면 위에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아놨다가 쓰는 거죠. 보고 싶을 때 넣는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목차를 숨깁니다 라고 되어 있고, 계층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 크게 건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씩 바꿔보세요. 테마를 회색으로 할 거냐, 하늘색으로 할 거냐, 막 쭉쭉 나오죠. 이거 색깔 다 바꿀 수 있고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다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것도 건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은 H1 태그, H2 태그, H3 태그 이렇게 있는데 다 되어 있죠.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쭉 내려와서 저장. 자,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외관이 아니구나. 자, 이 끝입니다. 끝이고, 이걸 실질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무조건 저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글을 누른 다음에 글을 만약에 추가를 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건 그냥 블럭이란 단위인데, 이건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제목 쓰고, 여기다 이제 글을 쓸 거잖아요. 글을 씁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요. 이게 블럭이란 뜻이에요. 여기 한 칸에 블럭이 있고, 이제 엔터를 하기 전까지를 그냥 하나의 블럭, 우리가 말하는 뭐 패러그래프, 한 단락이라고 하죠. 이걸 블럭 단위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도 블럭 하나, 이제 블럭이 하나가 이렇게 네모난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단위로 이렇게 이제 뭔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블럭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몰라도 됩니다. 글을 씁니다. 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입력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H2 태그부터 넣으면 되는데, H2 태그를 넣을 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H2 태그입니다. 태그 목차죠. 우리가 말하는 H 태그는 목차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목차예요. 이게 목차. 제목이 있고, 이건 목차. 판촉물 제작 담당, 목차 내용, 목차 내용. 이게 H2 태그로 잡은 거거든요. 제목은 일반적으로 H1 태그, 그 다음에 목차는 H2 태그부터,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서브가 있다 그러면 H3 태그,
그러면 서브 목차가 들어가죠. H3, H4 점점 밑에 달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글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2 태그 정도까지 뭐 좀 쓰는 분들은 H3까지 요 안에서 또 서브 목차를 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글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H2 그러면 다시 제목은 H1 그 다음에 서브는 첫 번째 서브는 H2 그 다음에 그 안에 H3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디 갔지? 이렇게 하고 자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축키만 쓰다 보니까 저걸 이렇게 원론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축키를 할게요. 그냥 뭐냐면은 이게 우물 있죠. 키보드 위에 우물 Shift 누르고 우물을 두 번 누르고 두 번 눌렀어요. 두 번 입력했죠.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길쭉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죠? H2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자 여기 H2로 보이죠? H2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 보이네. 헤드 H3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H1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목이 H1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H2라고 그랬으니 여기 H2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H2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엔터를 치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소제목 지금 적은 소제목 여기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소제목 이렇게 치고 엔터를 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내용 소제목 제목이 이거구나. 아이씨 제목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적습니다. 그다음 엔터 또 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소제목 이렇게 치고 앞에다가 샵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위에가 변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소제목 내용을 여기에 적습니다. 두 줄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샵 H2는 샵 2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H3는 샵 스페이스바 H3 봐봐요. H3 됐죠? 여기는 H2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샵만 누르면은 샵만 누르고 스페이스바 얘는 H1 샵 하나 샵 둘 샵 세 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지울 때는 예를 들어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이 블럭이에요. 한 칸을 블럭 전체를 지울 때는 오른쪽에 샥제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H3을 여기다 적어볼까요? 여기에 샵 두 번째에 소제목의 내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목이 왜 이리 됐어? 제목입니다.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글 보기. 글이 없네. 자, 왜 그럴까요? 글을 쓰고 제목입니다. 카테고리를 발행을 안 해서 그런가? 여기서 보기를 눌러볼게요. 뭐니? 얘는 나오는데?
주소를 보니 index 좀 여기가 경로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갈게요. 그럼 경로 설정을 해야 되나 보다. 설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쓰기가 있고 읽기가 있고 고유 주소가 있어요. 고유 주소를 누른 다음에 고유 주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글 이름, 우리가 말하는 도메인 밑에 내가 쓴 글 이름으로 해갖고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 얘로 해갖고 안 나왔나 봐요. 일단 저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보죠.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목차를 숨겼죠. 누르면 나옵니다. 목차가 이제 캐스케이드처럼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에 또 소제목. 그러니까 이거가 H2, H2, H3. 그래서 H2 내용, H2 내용, H2의 밑에 H3 이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해주는 게 우리 말하는 TOC 플러그인이다. 이 목차, 쉬운 목차라는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점점 길어지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쉬운 목차하고 여기 스팸 방지는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워드프레스를 초기화시키고 새롭게 깔아서 그냥 처음 세팅하는 과정 전반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